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치솟는 집값에 정부는 김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 이제 2주가 지났는데요. 김포 부동산 어떻게 좀 잠잠해졌을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죠. 함께할 두 분, 김포 부동산 유튜버 박경훈 소장과 닥터 아파트의 하정민 팀장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가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 이제 2주가 지났는데요. 찾는 사람이 좀 뜸해졌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들리는데 현장에서 본 김포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여전히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김포시 현재 부동산 분위기를 달리는 차량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지정 전에는 속도가 매우 빨랐고요. 지정 이후 지금에는 규정 속도 매우 안정적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세는 꾸준히 있으나 네. 사람들이 금액이 좀 더 빠지지 않을까 해서 매수 전부 다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 매매가 줄었는지 얼어붙었는지 이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얼어붙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원래 11월 달 자체가 전체적으로 매매 거래량이 가장 적은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 상반기로 본다라고 하면 19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뭐 3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네. 이번 11월 조정지역 이후에 지금 그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려 가지고 거래량으로는 많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11월 19일, 11, 19 대책 이후 20일,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규제 대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 네네. 규제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서 뭐 금매가 늘었다 이런 기사들도 쏟아지잖아요. 어떤가요? 기사들 같은 경우가 많이 쏟아지고 또 반면에 이 조정 지역이 됐지만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건지 어떤 그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단지 그 지역별인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5천만 원을 깎은 금매도 나왔다 이런 얘기도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네네. 실제 네네. 가격대가 좀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에 관련된 계약을 저희가 최근에 계약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매도자분은 조정 지역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조정 지역이 되고 신문 뉴스를 보고 잘 모르지만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다급해져서 파신 분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매물을 조금 저렴하게 내놓으셨나요?라고 물어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팔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전반적인 가격대 변동이 있었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한데 뭐 여전히 10억대 아파트는 네네네. 유지가 되는 건지 네, 이런 그 부분도 좀 정도의 알려주세요. 그 10억대에 거래됐던 그 금액들도 지금 그 찾으신 분들도 지금 좀 바라만 보고 있지 그 정도의 제가 볼 때 충분한 매수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일부 단지에서 기존에 있던 그 거래됐던 금액보다 대략 금액 쪽으로 비율로 따진다라면 5% 정도 빠진 정도의 거래됐던 것들 그런 것들은 있지만 지금 그 지정되기 전에 있던 금액들이 아직도 그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김포 내에서도 가격 온도 차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이게 금매는 네네네네. 늘었는데 그러니까 가격 네네. 하락은 또 제한적이다 이런 설명이신 거잖아요. 네, 일단 예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요. 실수요자와 투자자분들의 그 시장 진입이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규제 이후에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미래 가치가 좀 더 있는 곳을 찾아서 선별적인 그 단지 그런 입지에 따라서 금액이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단지가 있고요. 네. 오히려 그렇지 못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더 빠져서 이 거래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지금 시장이 재편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네, 이렇게 분석하시는 중간 거죠.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사실 뭐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던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김포인데 규제 이후에 좀 안정세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을지요. 뭐 거래량이 좀 뚝 떨어졌고 그런데 신고가는 또 계속 갱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전문가님. 네, 신고가 갱신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데이터상 봤을 때 거래량이 약간 안정세, 좀 약간 소폭 둔화되는 폭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요 가격 매수세라든지 상승세가 치솟아서요.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뭐 2,300건 매매 거래량이 2,300건을 웃돌았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규제 이후에
한 900건대로 조금 살짝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거래량이 둔화가 됐다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이게 거래가 안 되거나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매수세라든지 이런 건 둔화되고 있지만 전세가가 또 굉장히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분석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전세가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0.6%로 웃돕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수도권 인근 지역은 서울발 전세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네. 있는 또 지역이기 때문에 이 김포에 수요자는 굉장히 많고 따라서 상승폭은 좀 둔화가 되고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이것이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규제 대상으로 묶이면 이 앞으로 집을 사게 될 경우 뭐 대출이라든가 취득세 뭐 이런 세금 부분 더 까다로워지잖아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급매로 내놓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요, 금융이라든지 세제 그리고 또 분양권 전매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일단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봤을 때 이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이상이 됐을 때, 9억 초과가 됐을 때 30%, 9억까지는 50% 그리고 DTI 적용이 50%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네. 물론 실수요자 이외에요. 다주택자라든지 투기로 주택을 사시게 되는 분은 주담 대출이 아예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 대출이 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세제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이외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에 중과가 되고요. 종부세 합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취득세라든지 굉장히 많이 세제에서 혜택을 많이 못 보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또 배제가 됩니다. 네. 세제 쪽으로는 이런 지금 불이익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전매도 제한이 됩니다. 오피스텔, 또 아파트 모두 다 전매 제한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전매 제한 그리고 청약의 1순위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게다가 조정 대상,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내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자금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까지 또 내가 모두 다 증빙을 해야 되는 자금 의뢰서까지 작성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세제가 강화되고 또 금융 규제까지 강화된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향후 김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사실은 실수요자 시장으로 이제 변할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갭 투자로 뛰어든 분들이 이미 많잖아요. 네, 갭 투자를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이전에도요, 규제 이전에도 뭐 GTX의 호재라든지 이런 어떤 호재 때문에 움직이셨던 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김포가 2기 신도시 뒤에 이제 3기 신도시들이 근처에 준비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라든지 인프라가 점점 좋아지는 이런 부분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2기 신도시의 김포라든지 인천 검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2기 신도시 뭐 동탄이라든지 뭐 평택이라든지 고덕이라든지 이런 신도시들보다 만약 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 좀 저평가가 많이 돼 있었던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갭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기존에는 굉장히 많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까운 예로 좀 비교를 하자면 저희가 인천에 있잖아요. 인천 송도 지역이 좀 그렇습니다.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미분양이 좀 되게 많이 났던 지역인데 서울발 전세난이라든지 각종 규제로 또 서울권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미분양 수요가 정리가 되면서 가격이 1, 2억씩 오르는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김포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일산 파주 비슷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부터는 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들 위주로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주도 하면서 살면서 투자 수익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이 좀 주를 이룰 거기 때문에 약간 시장은 조금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좀 재편될 거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김포 뭐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김포로 몰렸던 이유가 사실 규제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앞으로는 규제 대상으로 묶이게 되면 찾는 사람이 좀 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김포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김포에 2020년도에 시장 진입을 하셨던 분들을 유형을 보게 되면요, 6.17 전에는 거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 시장 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김포시에 투자를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말이 있을 정도냐면, 왜 김포 거기다 샀냐, 주변에서 부활못이라고 그래서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네. 김포시는 저평가돼 있어서 6.17 전까지는 거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였고요. 네. 6.17 이후에 조정 지역에 벗어나니까 이 실수요자에다가 그다음에 투자 투자자들끼리 수요가. 같이 해서
4개월 정도는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시장 진입이 이루어졌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 전국적인 분위기는 이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으로써 지금 전반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는데요. 김포시 앞으로의 그 부동산 전망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전세가가 지금 서울 전세가가 너무 올라 버리니까 그 수요자들이 김포로 진입을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2021년 1월 달부터 다시 시장이 움직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 꼭지다, 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김포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직까지는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어.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다른 타 2기 신도시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가 않았고요. 사실 김포 같은 경우에도요. 장기동이라든지 구도심 쪽에 발달이 되는 고촌이라든지 이런 지역 위주로 가격 상승폭을 이끌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이제 신도시 쪽으로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한강 신도시라든지 뭐 풍무라든지 이 뒤쪽으로요. 또 교통의 호재가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격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인프라가 아무래도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일산의 9호기 그 김포의 신축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지 않게 되는 시점입니다. 9호기. 그렇기 때문에 네. 일산은 1급지라고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기 신도시에 아직 김포는 그게 못 미치지만 그런 가격 상승폭이나 이거 추격을 따라갈 때 아직까지는 그 갭,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갭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지역을 넓혀볼게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던 지난 6.17 대책 이후 김포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김포가 규제 대상지로 묶이고 나서는 이제 주변으로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네. 있다고요. 특히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가 김포 이외 파주 지역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파주가 12년, 그러니까 작년 2012년보다 한 8년, 9년 만에 최고가, 신고가 경진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고가로,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요. 이 인근의 일산이라든지 파주의 오래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상승률을 봤을 때에는 가격 상승폭이 규제 이전에는 약 1.06%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38%를 넘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을 조금 따져보자면요. 말씀드린 교통의 호재라든지 생활이 편리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내로 강남권이나 그 주요 업무지로 진입이 좀 빠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라든지 거래가 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주 일산의 거래량과 그리고 상승률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인천 지역은 어떤가요, 소장님?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인천시가 6월 달에 조정 지역에 들어오고 나서 네. 전반적인 거래량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고요. 매매가도 좀 전반적으로 주춤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6.17 이후에 김포시가 무서운 상승을 보이고 나서 인천 서구 검단 쪽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풍무동 쪽에 어떤 그 단지, 풍무동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김포시를 리드하고 있는 그 대장 아파트. 예, 대장 아파트입니다. 네. 그 대장 아파트 금액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니까 인천 서구에 있는 분양권들도 올라가게 됐고요. 인천 서구에서 최근에 분양했던 아파트 그 검단 신도시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쪽 주변에 있는 수요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좋았던 서구 쪽이 인천시에서 외곽 그 소외받았던 그 인천 서구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지금. 인천 서구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이 부평도 가격이 계속 오름세예요. 그건 왜 그래요? 일단 부평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인천 자체 내에서 이 저평가 그리고 가성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현재 시세가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부동산에는 가성비 좋고 저평가가 없다라고도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 접근성과 그리고 주변에 너무나 그 아파트들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키 맞추기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 부평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가성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도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김포가 이번 규제 전에 사실 엄청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학습 효과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이 급한 마음에 이제 아직 규제 지역이 아니네, 파주라도 사야 하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그 정말 사야 될까요? 네, 심리는 이해가 갑니다. 뭐라도 사야 하나. 근데 앞으로는 뭐라도 사면 소폭 오르기는 할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집값이 꺾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요. 실제로 저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어디를 사나 소폭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대하셨던 것만큼 투자 수익을 파주에서 볼 수 있냐?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개발 가능성과 발전의 호재가 있고요. 또 밀려 나오는 전세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는 좀 있을 것 같으나 이거를 뭐 투자 품목으로 조금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가 이제 최악에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거래가 내가 원하는 맘대로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실거주 하면서 약간의 그런 차익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지 이거를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파주 어떻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이제 아까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 그 투자 관점이나 이런 트렌드로 본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김포시도 비조정 지역에서 조정 지역 들어가기 직전이 그래도 매수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보고요. 네. 파주도 제가 볼 때는 2달에서 3개월 뒤에 조정 지역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그 금액적인 전반적인 상승이 신축 위주에서 구축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축을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대가 구축으로 넘어가기 직전인 상황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트렌드상 맞다라고 보고요. 일단 그 가족들의 전반적인 행복이 파주와 인천과 김포 세 군데를 놓고 파주 쪽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파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전문가의 의견을 좀 잘 참고해 보면 좋겠고요. 자, 지금 문제는 전세는 아닙니다. 참 심각한 상황인데 임대차 3법 이후에 뭐 김포, 인천 이런 시장에서 좀 전세 시장의 변화가 있는지 짚어볼까요? 일단은 정부 자체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타이틀을 걸고요. 이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그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의도는 좋았는데 전반적인 전세 매물 실종과 높아진 전세 가격 그리고 다급해진 임차인 분들이 현재 그 아파트를 구매하는 그래서 최고가에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행진이 계속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돼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다급해진 마음에 이번 12월 달에 또 전세 공급량을 늘리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네. 제가 곰곰이 따져본다라고 하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정부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고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전세 매물이 없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아하.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세입자 분들이라 그러면 그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정책이 잘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더 심해졌다라는 어떤 분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굉장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의 뭐 90% 가까이는 어. 모든 분들이 동의를 좀 하실 건데요.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난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거든요. 정부 조사를 했을 때는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공급률이 항상 적정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이내에 멸실이 돼야 되는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후도가 있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원하는 게 사실은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편하고 쉽기 때문에 대다수가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 주택 공급량을 따져보면요. 뭐 원룸이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구옥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관심도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주거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좀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전세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임대차 3법으로 또 세입자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또 1주택만 가져야 되고 또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공급이 서울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규제를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또 거주할 주택, 또 여분의 주택이 있어야 이걸 임대를 놓을 텐데 임대주택마저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임대차 3법이 이 전세난 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12월 초 24번째 전세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인천 또 김포 이 서부권 부동산을 좀 전망해 볼까요? 네, 일단은 2020년과 그 변함없이 21년도도 제가 볼 때는 매매가는 우상향 또는 보합 정도로 유지할 것 같고요. 실수요자라면
빨리 집을 이렇게 매수를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로 네. 예상됩니다. 상승세가 어떻게 계속될까요, 전문가님? 네, 뭐 주택 가격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과 같은 기조는 조금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내정자분이 또 임대차 보호법을 3년으로 연장하는 과거에 이런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네. 전세난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가격도 지속 상승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 이후에 김포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지 시간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